조현 전문가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종현입니다. 네, 오늘 테마 쪽 보니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테마 쪽도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 쪽도 있고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사실상 양대 시장 모두 어제보다는 조금 못한 상승률인데, 특히 유가증권 시장은 그래도 회복 구도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양상이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이 테마주가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오늘은 상승률 면에서 보면은 조금 미진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로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 중심에서 움직임이 더 좋지 않나로 좀 보여지는데요. 양대 시장 모두 역시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환율 자체가 상승세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일본에서 차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정당의 그 수장께서 아무래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엔화의 추가적인 어떤 약세 국면에 대한 이 반대 발언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또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에 따라서 현재 상승폭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부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환시에 대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간의 환율 하락에 대한 그 피해를 얻었던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의 움직임, 일부 테마주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테마주인데요. 일본에서 그 보도가 된 내용을 보자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방위산업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글쎄요, 일단 항상 그 대선의 해 내지는 대선이 임박하면서 북한 관련 내지는 안보 관련돼 있는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그밖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FPCB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역시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한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중에서 환율 상승 테마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인 진정은 아닐까요? 지금 접근해도 괜찮습니까? 일단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당장에 어느 쪽으로 간다 안 간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아시아 통화 가치가 상당히 강세 국면인 것은 맞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난주 시장 이후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본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아베 총리의 발언에 의해서 다소 좀 막힐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있지 않나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률만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따른 환율 상승에 관련돼 있는 수출주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역시나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구두 개입은 이미 좀 나와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을 좀 추가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가 가장 우려가 되었던 역시 자동차 업종군들에 대해서 11월 미국 자동차 판매 수치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점, 물론 향후 좀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판매 수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악재는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소비 시즌에 대해서 역시 IT 기기 쪽에 대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환율에 대한 어떤 상승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반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관련주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공략주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일 이제 IT 대형사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하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군들, 그 밖에 중소 부품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또 하나가 역시 한국타이어라든가 넥센타이어를 비롯한 타이어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까지도 해서 동반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공략주는 일단 한국타이어를 말씀드리겠는데, 원고 작성할 때보다 또 호가가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다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 이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환율 하락이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최근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의 매매 동향상 매수를 해도 전체 업종은 다 하진 않습니다. 전기전자 업종군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제
운송 장비,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수급 자체는 다소 양호성을 띌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타이어 지금 현재 주가는 43,100원권의 움직임인데요. 사실상 차트의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이미 단기적인 저점은 지난주 시장에서 4만 원권역 이하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한 차례 마련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선상에 돌입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장중에 오늘 매수가가 오게 되면 42,500원권역을 전후로 한 가격대에서는 매수 공략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월요일장에서 늘리는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47,000원권역을, 손절매 가격은 전 저점 수익대인 4만원권역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좀 정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47,000원권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기업이 이제 분할 재상장된 이후에 가장 매물대가 높은 가격대가 48,000원권역 이상입니다. 금일 기관 매수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고, 상장 이후에 10월달 중순 이후 이제 11월달 중순경까지 근 한 달여간의 기관 수급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이제 수급 자체가 회복세를 보여준다라면은 주요 매물대가 높은 48,000원권에 임박하는 가격대까지는 한 차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47,000원권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환율 상승 테마 한국타이어를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4%에서 5%대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오늘 공략하지 못하신다면 월요일장에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테마 나우였습니다.